자, 34번 지문 시작합시다. 자, restricting the number of items customers can buy 나왔는데 일단 주어를 좀 찾아보세요. 주어는 restricting이죠. 제한하는 것. 근데 우리 준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누구예요? the number죠. 그지? the number of가 우리 배웠을 때 뭐뭐의 수라고 배웠고 이 number가 목적어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면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 명사를 쓴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의 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물건들의 수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되죠. 그죠? 그런데 동사가 나오지 않고 또 뭐가 이어졌어요?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가 또 이어졌죠. 다시 얘기하면 안 끝나고 주어 동사가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 이 주어 동사는 앞에 있던 복수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봐야죠. 그러면 어떤 물건의 수예요?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의 수를 뭐 하는 것? 제한하는 것. 그리고 본동사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boost 자리가 바로 본동사 자리죠.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수일치 문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 S 붙어 있는 거 확인했죠? S 빠지면 틀리고. 자, 단어도 좀 정리할게요. 얘들아, boost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촉진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encourage라는 단어나 혹은 그 stimulate라는 단어 있죠? 자극하다. 근데 여기서는 판매라는 단어가 뒤에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판매를 촉진한다라는 단어니까 어떤 단어도 괜찮을 것 같냐면 promote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를 뭐 한다? 촉진한다 라고 되겠죠. 그죠? 판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판매를 촉진시킨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판매를 촉진시키는 건 뭐였죠? 거꾸로 가보니까 고객들이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의 수를 뭐 하는 것? 제한하는 것. 그리고 제한하는 게 어땠다? 좋았더라 라는 거죠. 왜 좋았어요? 판매를 뭐 했으니까? 끌어올렸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을 얘기할 거야? 고객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수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문장 전체 다 가요. 자, 볼게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Professor of the Marketing at Cornell University. 그래서 코넬 대학에 있는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교수인가 봐요. 이 사람이 동사 어디 있어요? investigated. investigate는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invest랑 달라요. invest는 투자하다의 뜻이고 얘는 조사하다입니다. 단어 다릅니다. 자, 뭘 조사했죠? The effectiveness of this tactic. tactic 무슨 뜻이었어? 전략, 전술 이 뜻이니까 이러한 전략의 효과성에 대해서 뭐 했다? 조사해봤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글의 소재가 뭐예요? Effectiveness of this tactic인데 이 전략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하는 거였죠? 앞에서 고객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수를 제한하는 것의 효과. 됐나요? 됐죠?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첫 번째 문장과 항상 두 번째 문장은 합쳐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의 effectiveness, 효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고. 자, 3번 문장 갑니다. 자, he persuaded 3 supermarkets. 자, 이 아이오와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이 3개 슈퍼마켓들을 설득했죠. 자, 우리 persuade라는 단어는 몇 형식 동사라고 배웠어요? 5형식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어 persuade. 자, 그리고 목적어 명사 뒤에 to 부정사 썼습니다. 5형식 구조죠. 그래서 주어는 자,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설득하다죠. 그죠? 주어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모양을 살짝 바꿔서 잘 보세요. 어떻게도 쓸 수 있는지.
주어를 쓰고 persuade까지는 그대로 써요.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보세요. 자, 목적어를 쓰고 나서 이번엔 뭘 쓰냐면 전치사 into를 쓰는 그림이 있어요. into를 쓰고 나선 뒤에 동명사 ing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은 해석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자, 주어는 목적어를 설득해서 뭐뭐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밑에 거는. 이게 수능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보세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해석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를 설득해서 투부정사하게 한다. 주어는 목적어를 설득해서 요 ing라는 동작을 하게 만든다. 같은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알겠죠? 같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교수는 이 세 개의 슈퍼마켓을 설득했죠. 뭐 하라고? 요거 하라고. 보이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 persuade, 그 다음에 three supermarkets,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썼죠. 이렇게. 자, 이 교수는 이 세 개의 슈퍼마켓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캠벨 숲, 이거 수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수프일 겁니다. 이 캠벨 숲을 제공해달라고 요청 부탁을 했죠. 설득을 했죠. 어떤 가격에? At a small discount.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캠벨 숲을 제공하도록 설득을 했죠. 그죠? 얼마예요? 79센트 rather than 89센트니까 89센트보다는 79센트. 됐죠? 그래서 약간 할인됐죠. 10센트 정도 싸졌어요. 자, the discounted soup. 여기 지금 보시면 더가 붙었고 그 할인된 수프라고 했어요. 할인된 수프 맞죠? 이 할인된 수프가 was sold in one of three conditions. 세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에서 판매가 됐어요. 앞으로 나오는 세 가지 조건이 뭔지 얘기하겠죠. 첫 번째, control, 통제 집단인데. 통제 집단. 자, where, 어떤 집단이냐면 there was no limit on the volume. 볼륨이 양이라 뜻이에요. 구매의 양에 뭐가 없는? 제한이 없는 조건.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제한이 여기서는 없죠.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그리고 or to test, 이제 두 번째 테스트죠. 두 번째 집단에서는 어떤 곳이었냐? 고객들이 were limited to 뭐 하도록 한정 제한됐어요? were restricted to 같은 말이겠죠? 뭐 하도록 한정됐다? either A or B니까 4개거나 혹은 12 cans. 그래서 4캔이나 또는 몇 캔? 12캔 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됐다? 제한된 경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제한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 3개의 경우라고 쓰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내버려 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이 없는 게 있고 제한된 경우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장 마지막에 한 내용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뭐였죠? 구매가 제한됐죠. 마지막에 얘기한 게 이거죠, 지금. 잘 보세요, 이제. 다음 문장. 자, in the unlimited condition. 어디에서? 이 제한이 되지 않은 상태 조건이죠.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상태에서는 지금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쇼핑객들이 bought 3.3 cans on average. 평균적으로 3.3캔을 구매를 했어요. 반면에 자, in the scarce condition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상태죠? 부족한 상태죠. scarce란 단어는 부족한이란 단어고요. short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부족한이란 단어거든. 부족한. 근데 부족한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죠? 제한된 상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요. in the 어떤 상태? limited 혹은 restricted condition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제한된 상태, 제한된 조건에서는 자, when there's a limit, 뭐가 있을 때, 자, 리밋 있다고 했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번엔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뭘 샀다? 평균적으로 5.3캔을 샀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제한이 없을 때보다 제한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더 많이 샀죠. 됐죠? 이 실험 결과니까 This suggests 이것은 보여준다. 제한하다 아니야. 어떤 사실을 보여주냐? 다시 한번 보세요. suggest란 단어는 쌤이 무슨 뜻으로 해석했죠? 보여주다로 해석을 했죠. 제한하다 말고 어떤 걸 보여줘요? 항상 사실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suggest 두 가지 아시죠? 제한하다랑 보여주다 있는 거. 보여주다로 해석을 한다라는 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사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뭐다? 핵심 문장이겠죠. 자, 이것은 어떤 사실 내용을 보여줘요? scarcity,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었어요? 부족, 결핍, 혹은 희소성. 부족, 결핍, 희소성. 부족, 결핍, 희소성이 뭐 한다? encourage 한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단어인 거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이게 단어가 뭐하고 똑같았죠? boost하고 똑같았죠. 기억나죠? 촉진한다. 쌤이 아까 어떤 단어도 가능하다고 했죠? promote도 가능하다고 했죠. 혹은 stimulate도 가능한 거고, 그지? 이런 단어들도 밖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왔다고 했는데 바로 나오죠.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판매를 촉진했어요. 누가? 부족, 결핍, 혹은 뭐가? 희소성이. 즉,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 이해됐죠? 사람들 왜 뭔가 제한 판매, 그러니까 한정 판매, 이러면 줄 서잖아요. 그죠? 마트에서 예를 들면 치킨을 파는데, 뭐 치킨 한 마리 5,000원이다. 근데 100마리만 판다. 뭐 어떻게 되겠어? 줄 서겠죠. 그죠? 그래서, 희소성, 다시 얘기하면 제한된 거죠. 물건의 판매가 될 수 있는 양을 제한을 걸어둔 것이 오히려 뭐 했다? 판매를 촉진했다. 됐죠? 그래서 이 단어가 핵심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떤 단어가? 이 scarcity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단어도 정리하면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부족 결핍이라는 기본 단어가 렉이라는 건 아실 거고. 또 뭐도 있죠? 아까 우리가 short라는 단어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short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누구겠어요? shortage가 바로 부족 결핍입니다. 부족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부족 결핍 쪽으로 가면 lag이나 shortage 혹은 어떤 단어도 있냐면 deficiency.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부족 결핍이라는 단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scarcity라는 단어는 부족 결핍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소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희소성. 그래서 희소한이라는 단어가 잘 봐. rare. 여러분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할 때 rare템. 알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rare가 무슨 뜻이 있어? 희귀한, 드문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명사로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rarity. 이게 바로 희소성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책에서 나왔던 누구하고 동요가 되는 거예요? scarcity라는 단어하고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바꿔 나오기 딱 좋죠. 희소성이라는 단어 뜻으로. 그래서 앞에서 쌤이 얘기했던 이런 단어들은 물론 부족 결핍이란 단어지만 위의 내용 흐름상 부족하면 좋다가 아니었어요. 부족하면 좋다가 아니라 제한을 걸어두거나 희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뭐하다? 좋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 써놨던 lag이랑 shortage, deficiency 이 단어 쪽보다는 어느 쪽이 좀 더 좋다? 여러 쪽이 좀 더 좋다. 희소성이라는 단어로 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혹은 뭐 좀 더 쉬운 단어로 가버리면 limitation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limitation 혹은 어떤 단어도 괜찮을까요? restriction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제한. 됐죠? 이렇게.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책에서는 scarcity가 나왔지만 이런 단어나 이런 단어로 바꿔내기 딱 좋다. 알겠죠? 핵심어입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6번 문장은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suggest가 보여주다 뜻이게 되면 사실 내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중요하겠죠. 여기가 내용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다 정리했나요? 다 적었죠? 여러분들이 내신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관점으로 지문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The findings. 무슨 뜻이었어요? 발견들 해석하지 말고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자, 그 연구 결과들은
뭐 하대요? particularly strong. 특히나 강하다? 무슨 말일까요?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 reasonable. 타당하다라고 썼습니다. 쌤이. 자, reasonable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연구 결과가 뭐하다? 굉장히 상당히 타당하다. 말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make sense. 아시죠? 이 연구 결과가 뭐하다? make sense 하다. 말이 된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센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C인가? S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SE예요? 오케이. 맞아요. make sense죠. 가끔 이럴 수 있어. 선생님도. 자, 왜 이 연구 결과가 말이 돼요? Because the task took place in a supermarket with genuine shoppers.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 짜고 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게 genuine이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진짜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리얼이에요. 진짜 쇼핑객들로 이 슈퍼마켓에서 이 실험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짜고 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이야. 짜고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뭐하다? 말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쌤이 바꿔놓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make sense라고 바꿔놨어요. 자, it didn't rely on claimed data. 어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claimed data니까 요구된,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 nor 보이세요? nor 동그라미. nor라는 단어도 잘 보시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부정문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그리고 nor라는 부정어 이렇게 부정어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뒤에선 도치가 일어난다. 지금 비동사하고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아시겠죠? 도치돼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틀린다. 자, 그것은 뭐하지 않았다?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뭐하지도 않았다? Was it held? 여기서 hold는 쥐다 잡다가 아니라 뭐 열다, 개최하다 의 뜻이에요. 그러면 실험실에서 된 것도 아니죠. 실험실에서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실험실이에요? Where consumers might behave differently. 실험실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너를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실험하고 있는 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평소하고는 다르게 행동하겠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진짜 리얼한 상황에서 결과를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할 만하다? 믿을만하고 신뢰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책에서는 지금 strong을 썼지만 선생님 바꿔놨죠? reasonable. 말이 된다, 타당하다, 합리된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오케이.